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헌법재판소가 형사재판과 달리 당사자가 부인하는 검찰 조사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혀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온 계엄군 지휘부 등이 검찰 공소장과 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신빙성을 따져서 믿을 만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것인데요. 자, 이게 얼마나 큰 만행에 가까운 일인지 잠시 후 상세히 설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판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공표됐습니다. 국민 절반이 이런 우려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파이낸스 투데이와 더 퍼블릭이 여론조사 기관 이너텍 시스템즈에 의뢰해 지난 7일과 8일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04명 중에 49.9%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42.6%였는데요.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사법부내의 특전 모임인 우리법 연구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치솟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직감하고 계시겠지만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엄청나게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예고된 변론 기일은 단 2차례만 남은 상황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채택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예정된 오는 13일 8차 변론 안에 모두 끝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추가 증인이 채택되더라도 이르면 이달 말 변론이 종결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2, 3주 뒤 선고가 내려집니다. 자, 물론 윤 대통령에 대한 신문 그리고 최종 의견 진술 등을 고려해 기일을 한두 번 더 잡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헌법재판소가 3월 선고를 미리 정해놓은 것처럼 갈수록 서두르는 모습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최근엔 초시계까지 등장해 증인당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하는 일도 벌어졌죠. 재판장인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심판정 내에 설치된 빨간색 초시계로 신문 도중 변동사항이 있으면 초시계를 멈춰달라, 다시 진행해달라라며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난 4일 홍 전 차장에 대한 신문을 마치기 직전 윤 대통령 측이 3분만 시간을 더 달라고 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진실 공방이 오가고 진술이 이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더 질문할 필요가 있는데도 시간 제약 때문에 제대로 사실 확인을 못했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오는 11일과 13일엔 증인을 하루에 4명씩 불렀습니다. 한 명 한 명 핵심 증인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신문에도 부족할 텐데 한꺼번에 다 몰아서 하는 이유를 진짜 모르겠다는 말이 법 쪽에서부터 나오고 있고요. 자, 실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증인 25명이 채택됐지만 하루 4명씩 부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단 2차례만 4명이 출석했는데 이들은 주요 증인이 아니었지요. 자, 또한 헌법재판소에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진행은 이것 말고도 또 있는데요. 이것도 속도전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헌재는 변론 전날 양측에 상대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 즉 상대 증인에게 어떤 질문을 할 거냐, 이걸 미리 제출하기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질문지를 받아 서로 공유하게 하는 것인데요. 자,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반대 신문 사항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밖에 없다. 상대방이 무엇을 물어볼지 알려줘 대비하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도 반대 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측의 주장을 깨뜨리기 위한 것인데 미리 공개해 예측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형사재판에서 볼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반대 신문을 받은 쪽에서 증인과 짜고 답변을 준비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한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해진 소식입니다만 앞으로 이게 정말 큰 논란이 될 듯한데요. 헌법재판소가 형사재판과 달리 당사자가 부인하는 검찰 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혀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온 계엄군 지휘부 등이 검찰 공소장과 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신빙성을 따져 믿을만하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걸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 미쳐 돌아가고 있다 이런 말밖에 안 나오는데요.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형사법정에서는 공범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증거로 쓰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동의할 때만 공범 등에 대한 검찰 조사를 증거로 쓸 수 있게 됐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구속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취재진이 또 물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인데 심판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조서에 적힌 내용이 일부 다르다. 무엇을 신뢰할 것이냐? 이렇게 묻자 천 공보관은 증거와 증언의 신빙성 문제는 재판사항으로 재판부가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이 헌법재판소 공보관의 답변이 정말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온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등은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 그리고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서 기존 검찰 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거나 아예 그와 배치되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헌재 재판관 지들이 알아서 판단하겠다라는 것인데요. 물론 판사라는 직업이 판단하는 직업이지만 이건 명백히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조사의 증거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헌재가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이 맞느냐?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그러는 것이냐? 이것인데요. 자, 현행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준용한다면 내란 공범으로 기소된 증인들이 조서 내용을 부인했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증언과 조서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재판부가 신빙성을 따져 필요하면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문재인 정권 시절 검찰 조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해놓고 형소법에 준용하는 헌재에서는 증거로 인정하겠다. 자, 이거 너무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나 좌파 인사들의 재판에서는 형소법 철저히 지키면서 증인 신청 다 받아주고 재판 질질질 끄는 것은 암묵적으로 동의해주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렇게 졸속으로 한다? 여기서 여러분 뭐를 느낄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적어도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은 이재명 2심이 나오기 전에 탄핵 인용 결정을 하려고 마음 먹지 않은 이상 이렇게 재판을 편파적으로 졸속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거 진짜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후의 파장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